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몽백컵배 세계바둑 오픈 32강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벌어진 64강전 박정상 구단은 어디서 보셨나요? 국가대표실에서 이제 선수들과 함께 지켜봤었는데요. 네. 참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64강전 성적은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국 선수는 6명, 중국 선수는 22명이 올랐는데요. 역시 중국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 통합 예선이 중국에서 치러지는 시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선수들이 참가 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또 중국에는 워낙 그 허리층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내 전술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64강전에서의 성적으로 인해 이렇게 32강에 중국 선수가 22명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한국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아직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비롯해서 3, 4위 이 최철환 구단, 이세돌 구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몽백카페 국제위기연맹과 중국위기협회가 주최합니다. 네, 장수 헝캉 가구회사에서 후원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이 몽백카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세돌 구리 10번기도 후원을 했었고 네. 뭐 여자리그 팀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바둑계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우승 상금은 180만 위안이고요. 제한 시간은 준결승전까지는 2시간, 결승전은 2시간 55분에 모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역대 우승자 모두 중국 선수네요. 네, 이에 대해서는 미이팅 선수가 당시에만 하더라도 잘 두긴 하지만 그래도 신예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소년 같은 이미지였는데 네. 당대의 1인자급이었던 구리 선수를 꺾으면서 이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고요. 이회 대회가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웠죠. 이세돌 구단이 네. 기세 좋게 결승까지 올라와서 또 결승 1국에서 선승을 거두었고 결국 풀세트 접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5국에서 미세한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커제 구단에게 우승컵을 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네, 32강전에서 한한전이 펼쳐졌는데요. 최철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만났습니다. 네, 이 대결은 상당히 아쉽죠. 이 32강 대진표는 64강을 추첨했을 때 이미 그대로 결정이 났던 상황인데 네. 이세돌 구단은 한국의 아마추어 박종욱 선수 그리고 최철환 선수는 중국의 여자 기사 임치 선수를 꺾으면서 두 선수가 32강에서 형제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미팅을 꺾고 올라온 한태희 선수는 판윈러 선수를 만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한국 선수들이 많이 보이진 않고 역시 중중전이 많죠. 그렇습니다. 일본 선수 3명 중에 2명이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고노린 선수와 다카오 신지 선수, 일본의 정상급 선수들이고요. 이 나연 선수는 64강에서 형제 대결 끝에 강동윤 선수를 꺾고 이제 32강에서 중국의 신인왕 출신 야오이아노 선수와 만나게 되었고 이 박정환 선수가 속한 조가 64강 이 최악의 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죽음의 조였는데 박정환 선수가 일단 64강에서는 이 터자시라는 거물을 넘었거든요. 네. 저우르이양 선수가 가로막았지만 박정환 선수라면 그래도 유리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터자시 구단에 이어서 저우르양 구단을 만났는데요. 저우르양 구단은 어떨까요? 일단 이 선수가 이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현재 네. 중국 랭킹 5위의 선수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알파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 기사라는 수식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확실히 저우르이양 선수가 그 이후에 알파고의 수법을 많이 이제 따라두기도 하고 자신의 네. 것으로 만들면서 최근에 뭔가 좀 성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저우르양 구단도 알파고 수법을 쓸지 모르겠는데 박정환 구단도 이번에 알파고 수법을 들고 나왔죠. 알파고 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죠. 박정환 선수도 워낙 이 포석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도 뭐 포석에서만큼은 저우르양 선수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는 선수이고요. 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두 선수의 상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상대 전적에서 박정환 선수가 11승 3패로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 네, 오늘 대결도 조금은 유리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의 대국과 함께 딥쟁고의 바둑 보내드릴 텐데요. 상대가 왕하오양 6단입니다. 우리 신진석 선수가 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왕하오양 선수에게 64강에서 좀 의외의 일격을 맞으면서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네. 왕하오양 선수가 중국 랭킹 49위의 선수이지만 이번에 예선부터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올라왔고 네. 이 딥젠과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긴 해도 중일전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바둑 자체가 최근에 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국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판의 대국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박정환 구단의 대국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박정환 구단, 중국의 저우리양 구단을 맞았습니다. 64강전 터자시 구단과의 대국부터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터자시 구단은 중국 랭킹 9위이고요. 저우리양 구단은 중국 랭킹 5위입니다. 중국 랭킹은 좀 변동이 많아요. 랭킹 1위 커제 선수만 계속해서 그 랭킹을 유지할 뿐 10위권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랭킹이 매월 뒤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랭킹에 비해선 변화가 좀 많은 편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우리양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랭킹 1위도 한 적이 있었고 물론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랭킹을 보면 한 2, 3위에서 한 8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저우리양 구단은 91년생입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환 구단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맞대결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패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시합에서 세계대회 4강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우리양 구단도 절대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 대결이 올해 있었던 대회인가요? 지난해 11월이죠. 지난해 아. 11월에 있었던 LG배 세계기양전 4강이었는데 네. 그때 박정환 구단이 저우리양 선수에게 패했고 또 신진서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에게 패하면서 형제 대결을 기대했다가 중중전으로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2016년에는) 두 선수가 3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2연승을 하고 나서 그 11월의 대결에 패했죠.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대국에서는 거의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저우리양 구단에게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대국 내용 면에서도 항상 이 세계대회에서 맞붙었을 때 박정환 구단이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박정환 구단이 저우리양 선수에게 패할 때에는 또 완패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바둑의 이 초중반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느냐 이것이 두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리한 쪽에서 잘 역전을 허용하진 않아요. 그만큼 초중반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화점에 백이 걸쳐가자 흑이 손을 빼고 손목을 걸쳐갔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을 때는 당연히 여기를 안 뒀습니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를 두면 당연히 이쪽을 아마 양걸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엔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커제 선수와의 대국이 아닌 그 인터넷상의 60연승을 기록할 당시의 알파고의 포석을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이쪽을 눌러가고 계속 쭉 눌러갔을 때 네. 이때 좀 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었을 때 여기서 이쪽을 한번 끊고 이쪽 저쪽을 모두 활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네. 하고 나서 이제 이쪽을 또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곳을 두고 붙이고 젖히고 이쪽 붙이고 이쪽 저쪽을 모두 활용하는 이 수법이 약간 백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최근에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흑은 걸쳐놓기만 하고 우상귀 쪽 받아두네요. 최근에 이 포석의 흐름이 많이 뒤바뀌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선수들이 그와 관련된 수법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약간씩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정착한 단계는 아니고요. 초일류 기사들조차도 그래서 초반을 좀 시도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우리양 구단은 2013년도에 세계대회 첫 우승을 했네요. 백령배죠. 네, 그때 상대가 천야회. 천야회 구단이었죠. 천야회 구단에게 강한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우리양 선수의 상대 전적을 쭉 살펴보면 네. 이 선수 굉장히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번 이기는 선수에게는 계속 이기고요. 한 번 약한 선수에게는 계속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중국의 구리 구단에게는 신예 기사 시절에는 약 10년 동안 거의 이기지를 못했어요. 10년 동안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구리 구단이 저우리양 구단에게 거의 이기질 못하고요. 네. 또 저우리양 구단이 천야회 구단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커제 구단에게는 거의 이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박정환 구단에게도 이 상대 전적에서 압도를 당하고 있죠. 박정환 구단은 그 천야회 구단을 조금 껄끄러워 하던데요. 최근에도 뭐 패했었고 네. 상대 전적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뭔가 큰 승부에서 많이 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우리양 구단의 바둑의 특징은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왠지 잘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신예 기사들에게 잘 지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좀 확실히 이겨가는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고 좀 드센 그런 기풍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한 방이 있지만 상대 한 방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우리양 구단이 좀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좀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귀 쪽 받질 않았습니다. 호고 자리 좀 아프지 않나요? 서로 뭐 기세 대결인데요. 네. 이제 이쪽의 형태와 흙이 호구를 친다면 이쪽의 형태에 과연 누가 더 악수 교환일지 그걸 봐야 합니다. 백의 형태를 먼저 보면 이 형태에서 여기를 두고 지금 백이 더 좋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 이쪽을 젖혔잖아요. 네. 근데 젖힌 게 아니라 이쪽을 가만히 나갔다고 하더라도 순환을 해보면 여기서 한 칸 띄고 한 번 더 벌린 형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흙이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를 나가지 않고 젖혔으니까 그것보다도 백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 형태도 일반적인 형태와 비교했을 때는 백이 월등히 좋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쪽의 형태도 흑돌이 이렇게 높게 굳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화점에서 한 칸을 두고 나서 귀를 좀 때이르게 지켰는데 백이 여기를 붙이는 교환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악수죠.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형태가 좋을지 이건 좀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네. 두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한 것은 두 선수 모두 지금 그 형태가 본인 쪽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 호고 자리 눌러갔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일견 봤을 땐 어떤가요? 어느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나요? 글쎄요. 일견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나요? 한 두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둑판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은 흑이 차지했고요. 왼쪽은 백이 차지했습니다. 양쪽 모두 물론 단단하게 상대 한 점을 좀 제압한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네. 좀 뒷맛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이 이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법 혹은 3-3을 들어가서 흑의 응수에 따라서 활용하는 수법 이런 게 남아있죠. 흑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을 다가서면 다음에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이 한 점이 이번에는 뭔가 준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쪽으로 두고 나서 이런 젖혀있는 형태가 나왔을 때에도 나중에 이쪽을 붙일 때 이 돌이 도움이 되죠. 양쪽 모두 약간씩 활용이 남아있어서 그 형태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일단 차분하게 두어 갑니다. 날일자 굳힘을 했고요. 이제는 넓은 자리가 딱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우변, 하변, 상변이 있죠. 과연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 박정상 구단이 그 제2회 백령배에서 저우르양 구단하고 뒀잖아요.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왠지 저우르양 둬봤을 것 같아서. 네네.
저우르이안 구단의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 좀 단단하고요. 네. 근데 사실 좀 핑계 같지만 그때 제가 중국에서 굉장히 심한 이 몸살에 걸려서 아, 그렇군요. 네, 중국 기사들과 다 같이 그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예선이 끝나고 네. 64강까지 치르고 나서 그때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아, 강행군이네요. 네,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잡혀있던 약속도 취소할 정도로 약간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뭐 몸이 좋았어도 아. 굉장히 버거운 상대이지만 비몽사몽간에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럼 내용 면에서는 좀 그냥 아쉬운 뿐이었겠네요. 제가 네, 완패를 당했었고요. 네. 일단 저우리양 바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좀 간결하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시간을 물쓰듯 쓰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 집념으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기풍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가요? 좀 빠르게 선택을 하면서 간결하게 바둑을 처리하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길 때도 쉽게 이기고 질 때도 쉽게 진다는 느낌을 이 선수의 기보에서는 받게 됩니다. 좀 골치 아픈 걸 좀 꺼리나 보네요. 물론 뭐 승부사로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쉽게 간결하게 처리하면서 이렇게 막 골머리를 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파고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알파고가 복잡한 변화는 잘 안 만들던데요. 그 복잡하게 만들 정도의 실력자가 없었죠. 네. 알파고의 대결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흑은 우변을 차지했고요. 백은 하변을 차지했네요. 이제 남은 곳은 상변입니다. 상변 쪽을 벌릴 때 어디까지 벌려야 할지 그런 부분이 애매하죠. 좌측의 돌은 백이 두텁고 우측은 흑이 두텁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그것은 벌림보다는 약간 중복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좀 더 가야 되고요. 좌측으로 너무 많이 가면 또 벽에 너무 가까워서 상대의 벽에 가까워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벌리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보통 저런 곳은 4선으로 벌리거든요. 저우르이안 구단과 이 기풍을 혹은 감각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화점 정도가 떠오르네요. 사실 일감으로는 이곳 아니면 이곳 두 곳이에요. 네. 한 칸 더 가나요? 한 발 더 갔습니다. 상대가 들어왔을 때 두렵지 않은 정도, 딱 그 정도가 적당한데요. 네. 저우르이안 선수는 여기까지 벌렸을 때 백이 침입해도 흑이 좀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발을 더 가는 것은 백이 이렇게 화점으로 침입했을 때 좌측의 벽에 흑이 너무 가까이 간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바둑은 모양 바둑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의 벌림은 좀 적당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백의 침입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은 그냥 중앙 쪽에서 두들겨 막아서 크게 두렵지는 않죠.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봐야 바둑 자체가 지금 중앙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백이 침입하는 것은 약간 좁은 곳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높게 들어왔을 때 이 세력을 바탕으로 이 한 점을 압박하는 백의 강도가 더 센지 아니면 이 흑돌과 이 흑돌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더 좋은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면 역시 여기서 흑이 성공을 가하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는 흑도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백도 지금 당장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네, 들어가는 싸움이 좀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둬야 할지 그냥 서로 벌리는 곳을 선택을 한다면 벌림 중에서는 이 벌림이 지금 가장 좋죠. 네. 이쪽을 벌린다면 저우르이안 선수도 아마 이런 날일자를 둬서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을 보면서 계속 모양을 넓힐 텐데 예전 같으면 이런 교환은 당연히 이제 백이 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엔 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로 이제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이니까 이수와 이수의 교환 자체를 약간 아깝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어디부터 깨들어가야 할지 좀 어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박정한 구단과는 4승 4패. 50% 성적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승점을 쌓아뒀고요.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일단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 분야에 걸쳐서 고루 강하죠. 네. 어느 하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포석이면 포석, 계산, 끝내기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고 저는 그게 박정환 구단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 포석을 짜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포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싫어하는 류의 포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치 않게 공격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둑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그 신경 쓰이는 열붐이 있는 바둑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가고 잘 이제 네.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본인의 스타일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그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원치 않은 흐름으로 갔을 때조차도 그 흐름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잘 못 이끌어가는 바둑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박정환 구단은 별로 그런 게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로 3-3을 침입하네요. 앞서 저 형태에 있어서 이제 3-3의 응수타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도 분명 응수타진의 느낌이죠. 지금 당장 귀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흙이 이쪽을 중시하면서 받을지 아니면 이 아래쪽을 중시하면서 받을지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으면 이쪽의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지금 이 한 점을 이용해서 타개하는 형태를 얼추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이제 그것이 백의 장점이고 흙이 이쪽으로 틀어막는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느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느는 것도 선수고 이렇게 젖히고 늘어서 나중에 귀에서 살고자 하는 뒷맛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으면 이번에는 이 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쪽 삭감을 가는 그런 수법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물어본 수 같습니다. 저우리안 구단이 뭐 알파고의 후예 이런 별명도 있는데 알파고 수법을 좀 가장 많이 쓰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초반에 알파고가 여기를 뒀기 때문에 여기를 둔다 이런 것은 다른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3-3도 그렇고 뭐 두 칸 높은 굳힘도 그렇고 이미 많은 기사들이 알파고가 두었던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발상이라는 측면에서 저우르양 구단이 분명 이전과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이 약간의 알파고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우르양 구단을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사라고 분류를 하죠. 좀 더 깊이가 있군요. 한 칸으로 띄워두었습니다. 지금 저 한 칸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이쪽을 중시하긴 중시해야겠는데 그냥 여기를 막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쪽을 늘고 흙이 늘었을 때 흙돌이 아무래도 여기에 막혀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장 귀에서 살았을 때에는 그때는 조금 집으로는 손해지만 백이 바로 사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뜻이죠. 백이 바로 사는 게 이상하다면 이 상태로 백이 활용을 해두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거나 네. 혹은 이쪽 느는 활용을 했을 때에는 이 한 칸의 위치가 제격이라는 것이 저우르양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귀를 살리고 싶기도 한데요. 이수를 꼬집으려면 이제 귀를 살리는 진행을 가야죠. 네. 그런데 지금 귀를 살렸을 때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자리를 두었다는 느낌은 분명 아니거든요. 네. 약간 백도 방향차고 느낌이 있습니다. 당장 살리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 백은 지나가는 길에 한번 활용을 하려 했는데 저우르양 구단이 그냥 지나가는 길로는 활용을 안 당했습니다. 네. 뭔가를 네. 하게 만드네요. 그냥 하나 물어보고 손 빼려고 했는데 발목을 잡네요. 오. 붙였어요. 재밌는 발상입니다. 5선에 붙였는데 네. 5선에 붙인 수가 있었나요? 지금
발상을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수는 어떤 수익기보다는 박정환 구단도 느낌으로 좀 두는 건데 네네. 당장 이곳을 먼저 결행을 하면 왠지 아직은 공간이 있는 곳을 굳혀주어서 아깝다는 느낌이 있죠. 귀에서 살지만 방향차고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을 붙이고 만약 흙이 이런 데로 는다면 그때는 좀 쉽게 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어차피 네. 두터워질 흙돌에 대해서 이 붙인 교환은 백의 대득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이 이쪽을 늘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쪽을 젖혀서 귀를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결정짓지 않고 나서 먼저 흑도를 조금 누른 후에 그 다음에 귀 쪽에서 뒷맛을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흙도 그럼 반발을 하면 어떨까요? 반발한다면 일단 어느 쪽이든 좀 젖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네. 이쪽을 젖히거나 혹은 이쪽을 젖히게 되는데 일단 이쪽 젖힘부터 보면요. 여기를 젖혔을 때 지금 이쪽은 워낙 좁아서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젖히면서 네. 뭔가 다음에 이쪽 맛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와서 있는다면 백도 계속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계속해서 이쪽의 뒷맛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노리면서 백은 좌변을 키우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백 모양도 좋아지고요. 반대로 젖히면 어떨까요? 반대로 젖히면 이제는 백도 이쪽을 젖히게 되겠고요. 서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형태 자체가 백이 불만 있는 느낌은 아니죠. 네. 애초의 형태에서 백이 어깨 짚고 한 번 더 이쪽으로 뚫고 들어간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도 이쪽을 젖혔을 때에는 여기를 끊는 싸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애초부터 백이 뭔가 이 한 점을 통해서 뭔가 강하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백은 그냥 뒤에서 누를 수만 있다면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싸바르고 다시 귀 쪽의 맛을 노리는 그런 흐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재밌는 수를 두어 갔습니다. 반대로 늘었네요. 저수는 저희가 살펴보질 않았는데. 네. 그냥 안쪽에서 일단은 지킬 걸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되네요. 백이 막아가면 어떻게 두나요? 일단 백도 이쪽 막아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네. 막았을 때 이 두 칸 사이를 당장 흙이 뭐 젖힌다거나 하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뭐가 되지는 않죠. 이쪽을 단수쳐도 늘고 어차피 양쪽이 계속해서 맛보기입니다.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라면 흙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막는 순간에 이쪽은 거의 백의 수중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럼 다시 이쪽을 젖히나요? 젖히거나 이런 식으로 늘고 이제 진행을 시킨다면 보통인데 여기를 늘 생각이라면 사실 흙이 늘어두고 느는 것보다는 그냥 느는 편이 더 낫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젖히는 흐름으로 가겠네요. 그럼 백은 계속해서 뭐 끊는다든지 어차피 끊어봤자 그냥 활용하는 정도의 느낌이니까 바로 이쪽을 젖힐 수도 있겠네요. 끊으면 아마 흙도 다시 이쪽을 늘고 이쪽을 받을 때 이쪽을 단수쳐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쪽을 두고 있고 다시 백이 여기를 늘면 이런 흐름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체만 보면 귀의 뒷맛이 없다면 흙도 둘만한데 이 귀의 뒷맛이라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이제는 흙도 여기까지 돌이 왔기 때문에 잡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둘 수가 있겠네요. 뒷맛이 나쁘긴 한데. 네, 물론 아슬아슬하긴 네. 합니다만 한 번 더 밀고 이쪽을 틀어 막았을 때 흙이 한 수 빠르죠. 흙도 가능하네요. 물론 이 과정에서 중앙 쪽의 돌 모양이 어떻게 될지 뭐 나중에 백돌이 조금이라도 오면 백이 여기를 젖히고 나서 맛보게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뒷맛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젖혀갔고요.
박정환 구단이 중앙 쪽에서 재미있는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32강전입니다. 중국의 왕하오양 선수와 일본의 인공지능 딥젠고의 대국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인공지능 딥젠고가 저희에게 선보였던 대국이 몇 판 있었죠. 일단 처음으로 조치훈 구단과 3번 승부를 치렀고요. 네. 그 이후에 올 초에 있었던 이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미위팅, 박정환 그리고 이야마 유타 선수와 대국을 한 차례씩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 64강전에서 한국의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지금 32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까요? 내용이 그렇게 좋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신민준 선수가 네. 계속 이제 중국에 머무르진 않고 64강에 패한 다음 날 바로 귀국을 했고요. 바로 왔나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신민준 선수를 만나서 좀 딥젠고에 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네. 우선 그 개막식장에서의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다들 딥젠고와 두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피하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 선수들이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두고 싶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았는데. 그런가요? 왜냐하면 딥젠고가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 속기대고 뭐 몇천 판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네.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공지능과 꽤 이 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을 치르는 경험 있는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딥젠고와의 대국을 저 같으면 좀 기다렸을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이 뭔가 좀 부담을 느끼고 딥젠고와의 승부를 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신민준 선수는 어땠다고 하나요? 신민준 선수도 별로 두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만났군요. 그리고 딥젠고가 또 워낙 빠르게 착점을 하니까 네. 그런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되고요. 이 몽백카페는 2시간이 주어지지만 다른 세계 대회와 비교하면 한 1시간 정도는 짧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상대가 그렇게 초기로 임할 때 아무래도 자신의 리듬이 좀 깨지는 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부나요? 대략 한 수에 한 10초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초속기네요. 되게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당하면. 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딥젠고가 다음 수를 어디를 둘지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 딥젠고 개발자인 가토 히데키 그 개발자죠. 네. 그분이 바둑판에 착점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월드 바둑 챔피언십 그 당시에는 대리 착수자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일본의 그 프로 초단 기사가 번갈아 가면서 그 대리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가토 히데키 개발자가 처음에 이 첫수 착점하고 초반 포석만 사진 기자들을 위해서 앉아 있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일본 기사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회 자체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토 히데키 개발자가 계속해서 대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고령임에도 좀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수고를 해주고 계시군요. 이 항상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 아직까지도 생소한 그런 이 대국 장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바둑판을 보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컴퓨터를 보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그 인공지능의 착수, 모니터상에 드러나는 착수를 그대로 바둑판으로 옮겨서 두게 되고요. 상대 대국자는 그 바둑판에서 착수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딥젠고가 3-3 상대방 3-3에 화점으로 하나 짚어놓고 손을 뺐네요. 네, 정말 특이합니다. 저건 또 처음 보네요. 사실 백이 3-3에서 그냥 날일자도 간혹 가거든요. 굳힐 때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여기를 붙인 거니까 당연히 악수이긴 친건 합니다. 악수죠.
이 중국의 왕하오양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 선수가 중국 랭킹 49위의 선수이고요. 네. 예전에 랭킹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하기도 했었고 네. 친한파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아, 예. 친한파. 네, 한국 기사들과 굉장히 친한 기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철한 구단과 아주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고요. 박정상 구단도 친하게 지내시나요? 저도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최철한 구단이 먼저 왕하오양 선수와 친해져서 아, 그걸 통해 저도 이제 친해진 그런 계기가 되었고 소개를 받았군요. 왕하오양 선수가 최철한 선수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갑조 리그에서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러면서도 그 두 선수가 모두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혹은 시합 후에 이렇게 뭐술 한잔을 하면서 이렇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보통 친한파라는 말이 한국 선수에게 좀 잘 지는 선수를 그렇게 말하는데 네. 성적은 어때요? 성적은 사실 뭐 이겼다 졌다 하죠. 네. 뭐 이 랭킹에 비해서 특별히 강하거나 특별히 약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선수는 그렇게 뭐 비꼬는 의미에서의 친한파가 아닌 진짜 아. 친한파입니다. 진짜 친한. 네. 그래서 보통 한국 선수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중국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맛있다 이런 선수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왕하오양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 한국을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네. 와이프도 한국 좋아한다고요? 네, 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서 그 프로 기사들끼리 어울렸을 때에도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왕하오양 선수와 함께 와서 그 교류에 있어서 어떤 통역 같은 역할도 많이 해주고요. 네. 여원 씨랑도 친한가요? 뭐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왕하오양 선수가 워낙 많은 한국 기사들과 친하니까 그 왕하오양 선수의 부인 되시는 분도 같이 많이 어울리죠.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과 대국을 치르는 기사가 국적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항상 그 인간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커제 구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왕하오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겹쳐지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응원을 하게 됩니다. 절로 응원이 되는군요. 아, 어. 지금까지 딱 두 번 이제 딥젠고에게서 좀 특이한 수가 나왔죠. 첫 번째는 3-3에 대해서 하나만 어깨에 짚고 손을 뺀 수법. 그 다음에 이쪽 정석은 평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간 것도 평범하죠. 네, 벌렸죠. 네. 큰 자리. 근데 그 다음에 또 초반에 이르게 이제 중앙으로 오는 것이 약간은 독특한데요. 이 딥젠고 바둑을 보면 제가 이 딥젠고에 많은 바둑을 뭐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시간 긴 대국들을 보면 약간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구사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조치훈 구단과의 3번기에서도 나타났던 특징이고 또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 상대할 때에도 그런 포석을 들고 나왔었고요. 지금 두는 수법도 그렇습니다. 뭔가 중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쯤 됐을 때 딥젠고가 승률이 51%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약간 왕하오양 선수에게서 만약에 완착이랄 수도 있는 그런 좀 빌미를 제공한 수가 있다면 네. 이 수가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한 칸 뛰고 흑이 여기를 한 칸 뛰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 자체는 좌기 쪽의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는 않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 왕하오양 선수의 기풍 자체가 좀 견실하면서 단단하게 두는 기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받아주고 나서 중앙 쪽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2단 젖혀서 갔습니다. 왕하오양 6단은 88년생이고요. 중국 랭킹 49위. 국내 기전 준우승한 적이 있네요. 용성전이라고. 네. 2011년도에. 속기 기전이죠. 네.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뛰고 있는 뭐 류이티엔 선수를 꺾었고 또 간혹 이제 한국의 강자들을 꺾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천샤오난 선수를 예선 결승에서 꺾었고요. 네. 그리고 64강에서 신진서 선수를 꺾고 이제 32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기세 좋게 중앙으로 젖혀나갔죠. 딥젠고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중앙을 두들겨 막으려는 입장이고 네. 왕하오양 선수는 쉽게 틀어 막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중앙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기세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훅으로 받아쳤습니다. 또 뭐 막는다면 막힐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쪽을 이제 틀어 막으려면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막으면 막히긴 막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백도 막히긴 하지만 이곳에 지금 단점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흑의 중앙 쪽 틀어 막는 자세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약점이 좀 있네요. 네. 딥젠고가 와일드 카드를 받았는데 사실 인간 대회잖아요. 인간 대회 인공지능이 출전한다는 거 박정상 구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요. 찬성이요. 딥젠고니까 찬성입니다. 알파고면 안 되나요? 약간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알파고와 어떤 인간 최고수의 대결은 확실히 알파고가 많이 앞선다는 것이 네.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네. 어떤 승부 예측이 안 돼야 더 흥미롭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흥미 요소가 좀 떨어지는데 네. 딥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조치훈 구단에게 패했고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3위에 그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딥젠고가 과연 우승할지 혹은 인간이 우승할지 아니면 중간에 대결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지 모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요소가 있고 네. 그래서 딥젠고의 이 참가에는 저는 좀 찬성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딥젠고는 그 출전하기 전에 좀 자신의 정보를 많이 노출을 했거든요. 그 점도 알파고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 인터넷상에 네. 뭐 수천 판의 대국을 했죠. 하루에도 뭐 한 30판 이상씩 막 대국을 하면서 네. 많은 정보를 어떻게 보면 공개해 왔는데 그렇죠. 그것이 전부라고 하기에는 그때 딥젠고와 지금의 딥젠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네. 그 중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요. 딥젠고가 지금의 딥젠고가 그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박정환 구단을 상대했던 딥젠고를 한 선을 접는다고 합니다. 오. 그런 또 반전이 있었네요. 지금 뭐죠? 지금 호구 친수도 아무것도 없다면 약간 이상하죠. 차라리 나중에 이쪽 붙이는 수를 노린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형태인데 지금 이 호구 친수는 바로 뭔가를 결행할 때 두는 수입니다. 네. 그럼 여길 끊고 나서 이쪽에 뭔가 있을지 당장 수는 안 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잇고 백이 중앙을 끊어올 때 뒷공배가 하나인 상황에서 뭐가 없다면 지금 이런 수는 다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호구만 쳐놓고 또 다른 쪽을 두네요. 귀를 뒀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붙였을 때 혹시 여기 끼우는 것이 싫었다고 본다면 이 호구를 선수를 해서 따내는 형태에서 나중에 이곳을 두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을 노릴 수가 있어졌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끼운 것을 방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 교환은 말은 되네요. 백도 끼우질 못했고요. 젖혀서 받았습니다. 이 딥젠고의 대국을 많이 지켜본 프로 기사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딥젠고를 상대할 때는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인공지능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네. 딥젠고의 특징이랄 수가 있는데 딥젠고와 대국 할 때는 확실히 좀 난전으로 이끄는 것이 좀 실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딥젠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제가 좀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서 들은 것인데 약간 낙관파라고 해요. 그 승률 기대치가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네. 낙관하다가 역전당했잖아요.
오늘 대국도 왜 51%가 됐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51%였고요. 네. 지금은 63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아마 이 바둑을 생중계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수치를 공개하나 봐요. 지금 동항 선수가 강하게 두네요. 방금 전 상황에서는 백이 이쪽을 단수 치거나 혹은 모양이 좀 그러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나갈 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것은 흑이 이렇게까지 둘 수는 없었던 형태거든요. 네. 그럼 아래쪽을 단수 치면은 흑도 그냥 이쪽 부근의 활용을 통해 뭐 여기를 늘려는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왕하오양 선수가 지금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여기를 붙였고 그렇다면 딥지앵고도 지금 여기 끼우는 어떤 뒷맛을 조금 노리긴 좋아졌습니다. 바로 결행할 수가 있나요? 수는 되는 거죠? 자체로 수는 되긴 되죠. 이쪽을 두면 네. 딴에서 안에서 사는 것과 끊는 것을 보니까 수는 되는데 뭐 자체 수가 아니라 지금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여기서 장고를 해야 되는데 네. 딥쟁고는 이런 장면에서 10초 만에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바로 결행을 하네요. 일단 중앙 쪽은 흑이 어느 정도 틀어 막아 놓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때이르게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결행을 해버리는데요. 지금 이쪽을 나가면 네.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지금 이쪽을 단수 치는 것과 이렇게 내려서는 것, 그것이 이제 수상전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 나서 백이 이렇게 이으면 수상전으로 갔을 때에는 백이 좀 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읽어야 되는 것은 흑이 여기를 단수 치고 안에서 살았을 때 그때 이쪽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쪽을 이렇게 두었을 때 흑이 있고 백이 뭐 여기를 맞거나 내려서면서 받았을 때 아직 완벽하게 제압한 자세는 아닙니다. 이쪽 젖히는 어떤 늘어진 패의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이 형태가 누가 좋은지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원래는 백이 지금 이곳을 지키지 않아도 됐던 그런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백이 잡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시합 끝나고 왔는데 바로 출근을 했나 보네요. 네, 뭐 출근이라 그러면 약간 회사원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국가대표팀 훈련에 바로 나와서 네. 이제 그 대국을 포함해서 좀 연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그런 편이 좀 아픔을 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이 딥쟁고의 생각과 달랐던 것은 딥쟁고가 이미 우세하다고 판단했던 장면에서 이 국가대표팀 선수들 몇몇은 오히려 신민준 선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국에서 이제 신민준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중앙에 네. 상대 이 독수를 보지 못해서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 바둑을 그르쳤는데 거기를 지켰다면 어땠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때 그 좌악이 쪽 걸친 수로요? 네, 맞습니다. 그때 중앙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선수들이 신민준 선수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또 딥쟁고는 분명 딥쟁고가 우세하다고 봤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여기서 전해드릴 것은 그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딥쟁고는 낙간파로 세팅이 되어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만은 않나 보네요. 또 딥쟁고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 선수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뭐 그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만큼 형세 판단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백은 일선으로 내려서는 수를 택했고요. 수상전으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일선으로 내려서는 수를 선택했을 때는 우선은 좀 패를 피하는 형태로 가고자 할 때 네. 그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장의 어떤 수상전으로 갔을 때에는 이곳을 두고 이런 자리를 두고 나서 먹여치고 뒤쪽에서 수를 조였을 때 배기 쉽게 수가 빠르죠. 앞서 이제 수가 빠르다고 해서 꼭 바둑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만 잡을 수 있다면 선우수는 바뀌어서도 이쪽에서 흑의 이 실리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백이 우세해 보입니다. 네. 흑은 사석 작전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그 사람한테 진 거보다 좀 더 충격 많이 받진 않았나요? 이미 알파고가 보여주었던 워낙 압도적인 모습도 있고 딥젠고조차도 네. 실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 같은 것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단지 그냥 인간에게 졌을 때에도 나타나는 그런 탈락의 아쉬움 그런 건 물론 있었죠. 네. 네, 일단 넘어가는 수를 방비를 해서 자체 수상전에서는 확실하게 앞서 있고 여기서 흑이 이쪽으로 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젖히면서 뭔가 패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은 흑이 여기 약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패가 되겠고 일단 이런 진행이라면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왕하영 선수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왕하오양 선수도 좀 실리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실리를 좋아하지 않는 선수는 없죠. 아, 이렇게 활용을 하나요? 좋은 수네요. 자체로는 아주 좋은 맥점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나가면 이쪽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를 찌르면 지금 뒤에서 돌리는 것이 있죠.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없을 때에는 단수 치고 이쪽을 뚫고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네. 교환이 있다면 끊어야 될 때 뒤에서 돌려서 백이 잡힙니다. 그럼 여기를 나가고 붙이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제 늘어서 두는 것인데 이것은 밀었을 때 막히면서 못 살아있는 형태가 지금 하나 붙이고 이었기 때문에 흑이 안에서 살았죠. 네. 흑이 산다면 물론 백은 위험해지고요. 그래서 나가고 이곳을 두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번에는 이제 이쪽 먹여치는 수입니다. 따내면 이제는 찌르는 수가 가능하죠. 네. 한 수를 좁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장면에서 이쪽을 받고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고 따낼 때 이쪽을 늘어서 수점은 잡고요. 그때 여기를 끊었을 때 이 귀 쪽의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 나서 이쪽을 단수 치고 여기를 젖히면 그냥 잡히는 느낌은 아니죠. 이런 쪽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붙이는 수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인데 딥젠곤 두어가네요. 아, 결국 여기 늘 수 없다고 봤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진행이라면 백도 일단 여기 맞는 것을 생각은 안 했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연타당하는 것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왕하영 선수가 미리 생각지 못했다면 지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장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쪽을 떠나서 쉽게 보이는 이쪽 부근에서는 딥젠고 그죠? 딥젠고 선수라고 해야 하나요? 네. 딥젠고가 어쨌든 좋은 수익기를 한번 보여줍니다. 일단 깔끔하게 막아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좌상기 쪽은 지금 빈삼각 둔수로 다 잡힌 건가요?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그 뒷맛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붙이는 수요. 네. 지금 그 단수는 정말 아파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느낌은 거기를 단수 치는 순간에는 흑이 확실히 뭔가 초반을 리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이 왕하영 선수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었던 시작이고 이쪽 느는 것까지는 백도 형태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쪽에서의 활용을 통해 왕하영 선수가 좀 붙이는 수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에 이쪽 붙이는 좋은 수를 통해서 이제는 흑이 좀 리드해 나가는 형세입니다. 오른쪽에 펼쳐진 그 흙 모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좌변은 아직 숨이 붙어 있고요. 딥쟁고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빵 따내면 그냥 주네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수가 나는 자리라고 본다면 네. 항상 붙이면 백이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두거나 이쪽 따내져 있다면 이제 찌르고 둘 수도 있고 하죠. 찌르고 먹여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면 네. 이 한 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본은 인공지능 딥쟁고 말고 위정치 선수 그리고 고노린, 타카오 신지 선수가 64강에 시드를 받았는데요. 고노린 선수가 타오실란을 꺾었고요. 타카오 신지는 장웨이제를 꺾었습니다. 네, 사실 다카오 신지 선수가 장에이제 선수를 꺾는 모습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세계 대회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이 참가를 수차례 했었죠. 네. 고노린 선수나 다카오 신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참가를 했고 그 외에 이야마 유타 선수라거나 조치훈 구단이 대표로 나오기도 했고 또 유키 사토시 구단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이제 참가를 했을 때 이야마 유타 선수를 제외하면 일본의 초일류 선수를 꺾는 모습을 사실 자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노린 선수도 제 기억에는 어느 한 대회에서 판팅이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를 연파했던 그 기억도 없진 않습니다만 네. 사실 다카오 신지 선수가 이 일본 선수로서 한국이나 중국의 초일류 선수를 꺾는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좀 노장에 속하죠. 네, 그렇죠. 이번에 장웨이제를 격파했습니다. 일선에 한 칸 뛰는 수요. 네, 일단은 잠깐만요. 네, 숨을 멈추게 하는 한 번 아이고. 더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수가 됩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쪽을 붙였어도 분명히 수가 났죠. 네. 붙였을 때 찌르면 이쪽을 두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3점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점을 제압하거나 그러니까 뒤를 주면서 뒤에 있는 흙 2점을 주면서 3점을 제압하거나 혹은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붙이는 수로도 가능하고요. 지금 한 칸 띄었을 때도 여기 먹여치면 따내질 못하거든요. 따내면 그냥 쉽게 이렇게 선수 교환하고 틀어 막으면 흙이 잡혔잖아요. 바로 수를 조이면 되는군요. 이거는 확실하게 흙이 잡혔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여기를 먹여칠 때 흙이 이쪽을 허용해야 되고 받고 이쪽을 따낼 때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자세가 지금이 좀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집으로는 득인데 이 중앙 쪽은 조금 다릅니다. 네. 예를 든다면 이쪽을 두었을 때 흙이 이렇게 늘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늘어서 받으면 아슬아슬하지만 연결은 됐잖아요. 네. 이런 자리는 흙이 틀어막지 못합니다만 맛이 나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둔다고 했을 때에도 어쨌든 간에 집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네. 그런데 백이 여기를 끊는 자세가 나와서 이렇게 밀어가는 형태가 된다든지 뭔가 이 활용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붙이고 깔끔하게 따내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당장 이 한 칸 뛰는 수가 꼭 좋은 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딥쟁고가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를 또 두어왔습니다. 네, 역시 2점 단수 쳤고요. 여기서 한 점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뒷공배가 2개였는데 네. 따내는 순간에 이 교환으로 인해서 뒷공배가 하나로 바뀌었고 그 순간 자체 수상전에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승률 기대치가 딥젠고가 60%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69. 아, 69%라고 네.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어, 저도 흙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흙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69%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제가 그 어느 소식통에 의해서 딥젠고는 낙간파로 세팅되어 있다. 네. 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후하게 네, 쳐줬겠네요.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일선을 띄워놓고 또 아래쪽 물어보고요. 일단 2점 지금 잡아두긴 하겠죠. 둔 이상은요. 잡긴 잡을 텐데 지금 네.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쪽 2단 젖히는 것을 또 물어보나요? 먼저 물어보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지금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선수면 이쪽 따내는 것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백은 뒤쪽으로 이어야 되니까 그렇네요. 네, 이 교환을 지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끊어갔습니다. 이 편이 좀 더 낫나요? 이 편이 좀 더 못하죠. 이해가 안 되네요. 단수를 치면요. 지금 단수를 치고 네. 어차피 이제 백은 이쪽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잡힐지 아니면 이쪽을 끊어서 여기를 있게 만들지를 보는 것인데 여기 끄는 교환이 득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어차피 먼저 이쪽을 젖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잡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잡는다면 이쪽을 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었을 때 어차피 지금 가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따내고 이쪽으로 처리가 될 때 약간 뭐 애매한 구석이라면 여기 맛이 너무 나쁘다고 본다면 백이 한 번 더 투자해도 이것이 흙이 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발상은 분명 아닙니다. 네. 역시 백은 한 점 잡아두고요. 딥젠고가 두는 수 전부 수긍할 수는 없네요. 좀 더 확실하게 결정 짓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지금 끊는 이유는 여기로 젖혔을 때는 끊고 이 한 점 쪽을 잡는다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을 늘고 이렇게 내려섰을 때 백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일단 받아두게 되었을 때 그때 다음에 여기 뒷맛이 나쁘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흙이 한 수를 벌었지만 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두어갑니다. 좌변은 일단 손을 대질 않고 있는데요. 네, 좌변 쪽은 잡는 수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이 따냈을 때 여기서 그냥 흙이 연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2번 드는 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네. 이제 그걸 판단하면 되고 좀 더 쉽게 본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잡을 때 백이 잡는 것과 흙이 여기를 두는 것의 차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무집이 조금 강하네요. 수무집 플러스 이제 이쪽에 어떤 뒷맛도 백이 4점을 잡았을 때와 잡지 못했을 때가 약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수무집은 확실히 두텁습니다. 네. 백도 일단 하변 쪽 받아 두었습니다.
좌변의 가치는 뭐 20집 정도 그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우변 쪽이 뭐 엄청 넓은 곳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흐름은 흙이 뭐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만 네. 그것은 이제 이쪽의 연타가 워낙 좋아서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런 바둑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좀 스스로 나는 이런 바둑을 잘 둬라고 하기엔 좀 두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스타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흙 쪽에서요? 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딥젠고가 이 조치훈 구단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고 이야마 유우타 구단과의 대결에서도 상대에게 선실리를 굉장히 크게 내주고 나서 이런 식의 이 세력 경영을 했을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그 두 번의 대국을 모두 승리로 장식을 해서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약간 이런 바둑을 이끌어가는데 좀 더 이 유리함이 혹은 앞서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인공지능에게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예 끊어서 활용을 더 하는데요. 이곳에 흙은 한 수 더 투자할 건가 본데요. 아닌가요? 완벽하게 틀어 막으려면 한 번 더 투자를 해야죠. 네. 지금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로 나오면 중앙이 완전히 뚫려버리기 때문에 좀 중앙 쪽을 경영하려면 이쪽을 이제 지키는 것이 좋은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네, 오늘따라 이 소식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네. 딥젠고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 일본의 선수들과 트레이닝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딥젠고를 어떤 코치로 두었을 때 그 효과가 있을지 뭔가 좀 두려움이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중국의 인공지능 절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프로기사들과 대국을 좀 시작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기를 찔러요? 일견 보기에도 자충의 의미가 있는데 그쪽에 뭐 활용할 게 있다는 뜻인가요? 귀 쪽에서 어떤 수를 내는 수법이 없다면 당연히 악수입니다. 네. 그쪽을 좀 더 확실하게 밀어간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밀어가도 거의 99% 선수였던 자리를 하나 찌르고 민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그냥 밀어도 여기를 느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다음에 백이 여기를 꼬부렸을 때라던가 혹은 이쪽에 나와 끊는 싸움이 되었을 때 이 흑도를 한 칸 자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악수 교환입니다. 찔러놓은데 뭐 끊는 수는 의미가 없나요? 그래서 이 찌른 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쪽을 끊어서 네. 이렇게 잡으면 지금 이쪽을 밀어갈 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백이 이을 때 그때 귀에서 수가 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없다면 지금 이 찌른 수는 절대 뒤길 수가 없는데요. 네.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꽉 이어서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수가 날 자리는 아닙니다. 네, 딥젠고가 지금 알 수 없는 선수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박정환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